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전문가 차석호 작가입니다. 차석호 작가의 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딥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딥 언더스탠딩 그러면 단어 그대로 깊게 이해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이게 딥 러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딥 러닝은 어떤 규칙 이런 것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해서 입력하면 그걸 토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하려면 어떤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즉 빅데이터에서 불러와서 학습을 하는 건데 딥 언더스탠딩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이나 이런 거에서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는 딥러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박지원의 열알기의 앞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순정 3 경자년. 이게 무슨 뜻이냐. 순정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예요. 그리고 경자년은 60갑자의 하나고요. 3경자년이라는 건 세 번째 경자년이에요. 이걸 왜 썼느냐. 박지원이 살았던 당시엔 중국에는 청나라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명나라 연호를 썼느냐. 조선에는 소중화 사상이 있었어요. 청나라 오라피가 들어섰으니까 중화는 끝났고 우리가 중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소중화. 또 하나는 이제 조선에서 청나라로 건너가는 문서는 청나라 연호를 써요. 뭐 권융, 강희 뭐 이렇게 썼는데 조선 대품 문서는 박지원이 열알기에 썼던 것처럼 순정 연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박지원이 왜 순정 삼갑자년이라고 썼느냐 열알기에. 조선에서만 보는 거라서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박지원은 근본적으로 실학자죠. 왜 썼을까요? 풍자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양반들이 국제정세에 어둡고 국제정세를 모르고 안에 갇혀있어서 생각이 갇혀있다는 것을 풍자한 거예요. 이걸 좀 깨우쳐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게 바로 순정 3경자년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은 할 수 없어요. 뭐 글 속에서만 할 수가 있느냐? 추론은 아니죠. 또 노래 가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추론입니다. 강산의 태극기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바람이 부는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산풍은 불지 않았으면. 여기서 산풍 뜻이 뭐예요? 산풍 백화점의 산풍이에요. 왜냐면 이 노래 나온 게 95년이에요. 95년에 산풍 백화점이 불렀어요. 6월 달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산풍 백화점은 부실공사였어요.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진정한 산풍은 다시 불지 않았으면 이라는 가사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런 게 강산의 태극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이비가 오는데 어쩔 수 없겠지만 태우는 다시 오지 않았으면. 이 태우가 노태우의 태우예요. 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있어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리고 전두환도 비자금도 비자금이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12.12 5.18 때문에 구속돼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이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이 법정에 섰나? 즉 이것을 보고 강산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강산의 가수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작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다시는 전직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은 죄는 달게 받아라. 이런 거였는데 이런 의미를 추론하는 게 바로 딥 언더스탠딩이에요. 즉 이런 걸 추론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단순히 이런 노래는 노래 가사, 글의 내용 이게 아니에요. 즉 박지원의 열알기라는 열알기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박지원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박지원이 성리학자가 아니고 실학자잖아요. 물론 그전에 성리학 배웠겠지만 실학자니까 실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
이걸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고 이때 정색 이렇게 해서 추론하는 거잖아요. 강산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도. 왜 하필 1995년에 발표된 노래가 산풍과 태우가 있었느냐. 1995년에 산풍백화점 붕괴사고, 노태우 비자금, 전두환 비자금, 12.12.5.18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썼다.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고요. 이게 바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죠. 왜? 그 강산의 노래 가사 중에 태우 산풍 그냥 노래 가사 중에 태우나 산풍이 있구나 이 정도고 11개에도 순정, 삼경자는 이것만 있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걸 추론을 하지를 못해요. 왜 추론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추론하지 못하는 거는 11이라는 책,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 안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죠. 이 태극기라는 가사 안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있는 거는 어떻게 꺼집어내는데 밖에서 어떻게 없는 거를 추론을 할 수 있다? 추론 못하죠. 딥러닝으로는. 왜? 빅데이터에 없는 걸 어떻게 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딥 언더스탠딩이 바로 딥러닝의 상위 버전이고 진정한 인공지능을 가기 위해서는 딥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딥 언더스탠딩은 딥러닝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론이나 이쪽에서 딥러닝, 머신러닝을 다뤄도 딥 언더스탠딩이 잘 안 다루더라고요. 사실 인공지능을 하면서 딥러닝, 머신러닝은 중요하지만 딥 언더스탠딩이 중요해요. 왜?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인공지능 윤리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딥 언더스탠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딥러닝이랑 딥 언더스탠딩이 어떤 건지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